여러분들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SM과 관련된 얘기를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하게 아주 그냥 크게 번질 문제입니다.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예, 경제인들이 함께 뭔가 만들어내면 이거 나라가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자들이 정경유착하면서 기업과 권력의 이 유착을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그거 뭐 바로잡겠다. 그것이 적폐다라고 했는데 여긴 더 심해요, 여러분들.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SM그룹이라는 곳에 대해서 논란을 지적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참 정경유착으로서 매우 유력시 되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라던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경유착이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에 민원을 들어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SM그룹만 놓고 보면요. 아주 곱빼기에 곱빼기를 넘어드는 수준입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같이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88년 우오현 회장이 광주에서 창업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IMF 등등을 거치면서 여러 알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급성장한, 그래서 이 SM그룹을 두고 한간에는 여기는 M&A 전문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M&A로 뭔가 자력으로 뭔가 실력을 키워서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금을 이용해서 이 회사 사들이고 이 회사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한 겁니다. 2017년에 기업 서열에서 46위로, 그래서 이제 준재벌 반열에 들어간 이후로 2018년에는 37위,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5위로서 아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어제 저희가 석연치 않은 이 SM 상선의 급성장 예를 보여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원래 2016년이면은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현대상선이 위태위태하게 국적선사로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운업계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은 모두가 죽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뭔가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갑자기 SM상선이라는 것이 띡 만들어져서 업계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출범 첫 해에는 2,675억 원이던 매출이 2017년에는 3,636억, 그리고 2018년에는 9,338억 급성장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SM그룹 자산 규모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9조 8천억 규모로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SM 상선의 죄는 아니지만은 이곳이 아니었으면은 이러한 지금 이 사람들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다른 경영난을 잇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갉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호연이라는 이 인물, 이 우호연 회장이 문재인에게 대놓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과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해운업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한 거죠.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라 말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지만 추후 SM 상선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을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SM 상선에 대해서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대놓고 민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삼성의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민원을 들어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깜빵을 보내놓고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한 거예요. 뻔뻔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이 우호연과 문재인의 애틋한 관계 보십시오. 2017년 중국 순방, 그리고 2018년에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봐도 말레이시아 등등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대부분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제 지적했던 부분,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 씨가 이 KLCSM이라는 대한해운의 자회사입니다. 이 업체의 선장으로 2018년에 채용됐다.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STX라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또 이후에 SK해운이란 곳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정년퇴임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 바로 이곳 KLCSM의 선장으로서 다시 채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할 만큼 일을 한, 그렇죠. 그래서 물러난 상황인 건데 굳이 이 사람이 또 일을 하는, 또 뭔가 돈벌이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또한 이낙연 동생 회계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건설사인 SM3안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에 채용됐다. 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이 다 SM으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동생 문재익 씨, 그리고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 모두가 2018년에 공교롭게도 SM이라는 한 그룹에 채용을 한 상황이었어요. SM그룹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요, 이낙연 동생의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판단했다. 즉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호연 회장이 이계현 씨를 직접 스카우트했다라고 SM 측에서도 이미 설명된 부분이죠. 자, 어제 이낙연 씨는요,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해수부 장관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요, 해양수산부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지금 본인의 동생은 건설사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에 관련해서만 지금 소설 같다고 했지 본인 이야기는 지금 회피한 상황인 거예요. 자,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권력 서열 1, 2위의 동생들이 영입한 덕을 보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주광덕 의원 역시도 SM그룹에 주어졌을 특혜를 규명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특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동생이 SM 사만에 채용되고 나서 쑥쑥 성장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약 3천억 원의 공공사업 수주 실적이 달성됐다. 참고로요, 지난해 공공사업, 와. 지난해 저희같이 0000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공공 와이파이다. 싹쓸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권 실세들이 싹 다 해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 사만이나 업체가 연간 매출이 2,600원가량 된 회사였어요. 연 매출이 2천억대인 회사가 갑자기 3달 만에 3천억을 쓸어갔다는 거죠. 야, 이거 참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추가적인 거. 우호연의 이낙연 재테크가 또 나온 겁니다. 지금 이미 그 남선 알미늄, 그 SM 계열사 중에 하나의 남선 알미늄은 이미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이낙연이 SM그룹의 모 계열사에 지금 대표이사로 있다고? 그럼 SM그룹은 이낙연 주네? 해서 남선 알미늄이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기사 밑줄 친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호연 SM그룹 회장이 남선 알미늄 지분 2.27%를 매도하면서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 참고로 남선 알미늄은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가격이 꼭지에 이른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투자금 확보라기보다 차익 실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선 알미늄은 정치 테마주로 이미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요, 여론조사에서 1등이 될 때마다 이 회사는 주가가 빵빵 뛰는데 차기 대권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이낙연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남선 알미늄 주가는 5월 16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찍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래서 여론조사도 의심스러워요. 이 여론조사가 이낙연을 1등 찍어줄 때마다 이런 회사들 주가가 빵 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작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식이 되고요. 예. 심지어요, 이 우호연 씨가 지분을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또 하락합니다. 하락 반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뽕을 뽑을 만큼 뽑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이 1등 찍을 때마다 이 남선 알미늄이 빵빵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연은 또 돈을 먹고 채는,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의혹 제기했던 거,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현대상선과 SM상선을 통합해야 된다. 현대상선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입니다. 지금 사실상 국가가,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현대상선을 SM상선에게 쥐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결국 SM상선을 명실상부한 업계 1위로, 왜냐면 지금 이 선사 업체들 이 서열을 보면요, 현대상선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 규모인데, 그 1위 규모를 작은 업체인 SM상선에게 합쳐주려고 했다. 즉 이거는 누가 봐도 정권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수상한 지원도 저희가 제기했지 않습니까? SM상선 역시 이 한국해운연합이라는 컨테이너사 연합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483억대 전부 예산을 해운연합이 지원하려고 했던 추진이 있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그걸 빠꾸를 시키니까, 속된 말로 빠꾸를 시키니까 또 공기업을 이용해서 해운연합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건데요. 이건 역시도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부 문건이 나온 건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8개 선사들에 대해서 1조 4,465억 원의 보증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제공했는데, 그중 SM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해운 그리고 대한상선의 전체 지원 규모 중 9.4%, 약 10%가 지원됐다. 국가 예산에, 국가 차원에서 해운업계에 지원해줘야겠다라고 지원한 돈의 10%인 1,360억 원이 SM 계열로 갔다는 거예요. 대한해운이 받은 혜택 보시죠. 보증 명목으로 1,243억 8천만 원, 친환경 설비 보증금 명목으로 84억 7천만 원, 폐선 보조금으로 2억 8,500만 원 등 총 1,331억 3,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또한 대한상선 역시 친환경 설비 보증금 명목으로 28억 5천억, 그래서 토탈 1,360억 원이 SM 계열의 상선에 제공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는 부정하고 있어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사전에 정해진 규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됐고 우리는 특정 선사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도 역시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오늘도 자료를 낸 것으로 한다. 근거 없는 보도다. SM에 대해서 뭔가 몰아주고 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보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어떻게 특정 업체 계열사의 10%가 지원됐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거고 향후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교수님, 이거 네. 대형 게이트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국심이 없는 정부, 애국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히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은 다 차지하고 적폐 정권으로 몰았고 저희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검찰이 다 밝혀야 되는데요. 이들은 더 나쁜 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은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뇌물, 여부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에서부터 우리 손혜원 의원이 주도가 된 도시재생, 이번에 밝혀진 조국 펀드가 중심이 된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해운 지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태양광. 모든 게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용해서 정부의 예산을 지금 빼먹는 형태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지금 386들이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해요. 예. 사업을. 허모 씨. 그렇습니다. 예.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근데 웅동학원에서 재단을, 공익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의 돈을 편취한 것처럼 정부의 이익을 본인들이 사익으로 편취하는 듯한 이 검찰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심이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순실, 분명히 나쁩니다. 최순실의 행태와 지금 이들의 행태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의 사업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주고 한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사업을 이용해서 국정과제라고 하는 그런 데 포함시켜서 합법을 가정한 모든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